안녕하세요. 누수탐지사 이승훈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들께서 저에게 상담 전화를 주셔서 말씀해 주신 누수탐지 피해 사례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가정집에서 누수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업체에게 누수탐지 의뢰 및 공사를 진행하시고 피해를 겪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대부분 비슷한 내용의 문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는 터무니없이 비싼 비용을 들여서 작업을 했다이고요. 두 번째는 누수탐지 공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입니다. 누수 문제를 겪고 계신 분은 아파트 7층에 거주하시고 아랫집 천정에서 지속적으로 물이 떨어져서 누수탐지 업체를 불러서 공사를 진행하셨어요. 누수탐지 업체 선정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제법 인지도 있어 보이는 업체로 선정을 하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화통화상에서 공사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9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했답니다.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조금은 비싼 견적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다양한 작업 사례들을 보고 믿음이 가서 이 업체에게 일을 의뢰하게 됐습니다. 여기서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죠. 하지만 문제는 업체가 현장을 방문한 뒤에 발생하게 됩니다. 업체에서 누수탐지 공사를 하기 위해서 방문한 인원이 총 5명이었다고 합니다. 5명이 현장을 방문해서 누수탐지 공사를 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이 350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화통화상에서는 90만 원이었는데 왜 350만 원이나 되는 비용이 발생하냐고 집주인이 따졌겠죠. 이렇게 따지니까 50만 원을 깎아주겠다. 그래서 300만 원의 작업을 해주겠다고 했답니다. 그래도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집주인께서 견적이 너무 비싸다라고 업체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업체가 300만 원이 아니면 작업을 하지 않고 철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집주인께서 마음이 급하셨어요. 아랫집에서 누수 문제로 인해서 피해를 계속 입고 있었고 누수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업체에게 누수 탐지를 의뢰하게 됐답니다. 누수 지점은 오전에 작업을 시작해서 저녁이 다 되어서야 찾았다고 합니다. 오래 걸렸죠.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것은 5명이나 되는 사람이 왔는데 그 중에서 2명만 누수 탐지기를 들고 탐지를 했다고 해요. 나머지 3명은 보조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누수 지점을 찾아서 공사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터무니없이 비싼 공사 금액이죠. 300만 원을 청구했다고 하는데 300만 원 같으면 일반적으로 화장실 리모델링 하는 정도의 비용이죠. 누수 지점 일개소를 찾고 마감재 별도의 보수 공사를 실행하는 금액으로는 너무 비싼 금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과다한 비용을 지불한 첫 번째 사례였고요. 다음 사례들 역시 구독자 상담 전화 내용입니다. 2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두 분 다 같은 문제를 겪고 계셨어요. 누수 문제가 있어서 업체를 선정해서 누수 탐지 및 공사 의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누수 지점을 찾지를 못했다고 해요. 누수 지점을 찾지 못했는데 누수 탐지 비용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지출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의뢰한 일은 누수 지점을 찾아서 보수 공사하는 일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누수 지점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의뢰한 일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과도 같죠. 일을 해결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청구하다니요.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죠. 다음 사례입니다. 아랫집 화장실 천정에서 계속 물이 떨어져서 누수 탐지 업체를 불러서 진단을 하신 경우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총 2군데 업체를 불러서 누수 진단을 받아보셨는데요. 첫 번째 업체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와서 수도 배관상의 누수는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욕조에 문제가 있으니까 욕조를 교체하시라. 그래서 욕조를 교체한 뒤에 아랫집 천정에서 물이 떨어지는 상황을 지켜봤답니다. 그래도 계속 물이 떨어졌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인지도 있는 업체, 실력 있는 업체에게 의뢰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 검색을 하셨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전국적으로 출장을 다니고 공사 사례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업체가 현장에 와서 점검을 해보니 수도 배관상의 누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집에 욕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해 주었답니다. 그래서 옆집 욕조를 교체하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옆집 욕조를 교체한 뒤에 아랫집 천정에서 떨어지는 물이 멈췄다고 합니다. 원인이 해결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두 번째 업체가 와서 진단을 하고 청구한 비용입니다. 알려준 거죠. 수도 배관상에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옆집에 있는 욕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진단을 내려준 겁니다. 이렇게 진단을 내려주고 청구한 비용이 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공사를 한 것도 아니고요. 진단을 내려준 건데 너무 과한 비용을 청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2달 뒤부터 아랫집 천정에서 다시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면서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배관상의 문제로 인한 누수인지 방수 문제로 인한 누수인지 판단하는 방법과 직수 배관상의 누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 진단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누수 문제라면 누수 탐지 업체를 부르시고 방수 문제로 판단된다면 방수 전문 업체를 부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번에는 누수 탐지 의뢰는 하지 않았지만 견적을 받아본 뒤에 궁금한 점이 생겨서 저에게 문의 전화를 주신 경우입니다. 두 분 다 전화 통화상의 견적을 받아보셨어요. 한 분은 제법 유명한 업체에게 전화를 했는데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냐고 물어보았답니다. 누수탐지 업체가요? 물론 정보를 전달하면서 이런 부분을 물어볼 수는 있죠. 이렇게 해서 비용을 해결하세요 하시면 되는데 이 업체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자기들은 탐지랑 공사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자, 무슨 내용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이 업체는 예를 들어서 화장실 천정에서 물이 떨어지면 윗집 화장실 전체를 리모델링급으로 공사를 한다고 했답니다. 누수탐지 업체가 아닌 것 같죠? 자, 다른 분은 전화통화상에서 현장 방문을 하지 않고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의 견적이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장을 보지도 않고 이렇게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니까 좀 이상하죠. 이러한 문제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저의 지인도 겪었습니다. 지인의 건물 1층 화장실 천정에서 이렇게 물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화장실 옆에 있던 방에 천정이 다 젖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창틀에서 이렇게 물이 주르륵 떨어졌어요. 그리고 심지어 창틀 외벽 쪽에서도 이렇게 물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누수 문제가 있으니까 업체를 불러서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두 군데 업체를 불러서 견적을 받아봤는데 첫 번째 업체는 수도 배관상의 누수는 아니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이 떨어지는 화장실 위에 있는, 그러니까 2층 화장실이죠. 2층 화장실 방수 공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비용은 400만 원이 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업체는 수도 배관상의 누수인지 아닌지 검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검사비는 30만 원이 발생한다. 그리고 누수 탐지 비용은 70만 원이다. 그리고 수리비는 누수 지점에 따라서 별도로 청구한다고 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저에게 연락을 하였고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현장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 현장 1층 천정에서 물이 떨어진 이유는 수도 배관상의 누수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도착해서 수도 배관상의 누수로 판단을 내린 시간은 5분 정도였어요. 그 이유는 수도 계량기 별침이 돌아갔기 때문인데요. 수도 계량기 별침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집 안으로 물이 공급되고 있다는 뜻이죠. 이제 공급되고 있으니까 열려있는 수도꼭지가 있으면 잠궈주고요. 화장실 변기 하단 밸브를 잠궈줍니다. 그리고 정수기가 있다면 직수 밸브를 잠궈주면 돼요. 그러고 나서 수도 계량기 별침이 돌아가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확인해 보니까 계량기 별침이 돌아갔습니다. 이제 이 건물 내로 들어가는 물은 배관상의 누수로 인해서 빠져나가는 만큼 들어가는 겁니다. 간단하죠? 첫 번째 업체는 방수 문제로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엉뚱한 공사를 하겠다라고 하고 400만 원의 견적을 제시한 것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업체 같은 경우에는 5분이면 확인되는 내용을 가지고 검사비를 청구했습니다. 이 현장의 누수 지점을 발견하는 데 걸린 시간은 20분 정도였습니다. 비교적 쉽게 누수 지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누수 지점은 위층 화장실에서 발견했습니다. 화장실 바닥에 매설되어 있는 온수 배관에서 물이 새고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조그만 핀홀이 이렇게 발생해서 물이 새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누수 문제를 겪고 계신 여러분께서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것은 바로 누수 구분하기입니다. 배관상의 문제로 인해 누수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방수 문제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먼저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파트 혹은 빌라 등에 거주하신다면 우리 집에 물이 새는 경우에 아랫집 천정에서 물이 떨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물이 떨어질 때 일정한 양이 떨어진다, 지속적으로 떨어진다면 수도 배관상의 누수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수돗물은 일정한 압력으로 계속 공급이 되기 때문에 떨어지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일정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방수 문제로 인해서 떨어지는 물의 경우 떨어지는 물의 양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 공급이 주기적 혹은 간헐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빗물이 원인인 경우에는 비가 온 다음에만 물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헐적으로 떨어지는 양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떨어지는 물의 양의 변화를 보고 배관상의 문제인지 방수 문제인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드물긴 하지만 배관상의 누수 중에서도 떨어지는 물의 양이 간헐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배관상의 누수 특징만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이요. 다음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작업은 바로 누수 자가 진단입니다. 누수 자가 진단은 직수 배관상에 누수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먼저 수도 계량기 별침을 확인합니다. 별침을 확인해서 별침이 돌아가는지 돌아가지 않는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별침이 돌아간다면 물이 공급되고 있는 거죠. 이제 누수 때문에 물이 공급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원인으로 물이 공급되고 있는지를 판단해 보셔야 되겠죠. 수도꼭지, 변기 하단에 있는 밸브, 그리고 정수기 밸브를 잠궈줍니다. 이렇게 물이 공급될 수 있는 곳을 다 차단시켜 준 다음에 다시 수도 계량기 별침을 확인하시면 돼요. 이 과정에서 별침이 돌아간다면 직수배관, 그러니까 냉수배관과 온수배관상에 누수가 존재한다는 거죠. 누수량이 미량인 경우에는 별침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계량기를 잠근 뒤에 10분 정도 방치를 합니다. 방치할 때는 물을 사용하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나서 10분 뒤에 다시 열면서 시계 방향으로 계량기 별침이 돌아가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10분 정도 잠갔다 열었을 때 돌아간다면 직수배관, 마찬가지로 냉수배관, 온수배관상에 누수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누수 자가 진단을 하는 목적은 누수 지점을 찾기 위함이 아닙니다. 직수배관의 누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함이죠. 여러분들은 자가 진단을 통해서 배관상의 누수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이 정보는 다음 설명드릴 내용에서 유용하게 작용합니다. 이제 누수 탐지 업체를 선정해서 작업 의뢰를 하게 될 텐데 소비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견적이죠. 그리고 결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셔서 견적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작업 전에 견적을 받아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업 전에 견적을 받아보신다면 누수 탐지 업체가 누수 탐지 및 공사 후에 과다하게 청구하는 비용 때문에 발생하는 분쟁은 없어지겠죠. 다음은 작업 전에 작업 내용 확인하기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직수배관상에 누수가 있다라는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알고 있을 때 누수 탐지 업체가 와서 방수 공사를 하겠다, 화장실 전체를 뜯어서 공사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런 업체에게는 의뢰를 하지 말아야 되겠죠. 때문에 현장에 와서 어떤 작업을 할 것인지 업체에게 물어보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제 조건 확인하기입니다. 앞의 사례에서 보면 누수 지점을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지불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수 탐지 업체와 계약을 하실 때 한 가지 조항을 추가하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누수 지점을 발견하지 못하면 결제를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해놓으면 누수 지점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대금 지급을 안 하시면 되겠죠. 단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누수 지점이 2개소 이상입니다. 누수 탐지 업체가 와서 누수 지점 1개소는 찾았어요. 그런데 나머지 1개소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개소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지출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들과의 상담 전화를 통해서 알게 된 누수탐지 피해 사례와 여러분들이 누수탐지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확인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누수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